힘이 됩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6일 무사히 다시 중국 땅으로 도착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니 셔틀처럼 작동하는 미국의 X-37B와 유사하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발사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 중국 당국이 발사 사이트를 방문한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발사 장면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에서 언급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 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대는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임무 중 보안 교육과 인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발사 전날인 3일에는 트위터에 이 사진이 소문에 따르면 4일에 발사될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정보인지는 그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번 재활용 우주선으로 어떤 인공위성을 실어서 궤도에 올렸는지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혹시나 새로운 궤도를 만들지는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특별한 인공위성을 운반했을 것이며 은밀하게 특정 궤도에 올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공위성의 역할은 미국의 X-37B의 비밀 임무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주 스파이 활동이나 우주 무기 테스트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억측과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미스터리한 중국의 우주 왕복 비행선에 대해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으며 거의 대부분 미국의 X-37B를 언급하면서 비밀 임무를 추정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의 이 비밀스러운 우주선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 확인과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사진에는 지구로 돌아온 우주 비행선이 비밀 기지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비밀리에 건설한 비밀 기지에는 5km의 거대한 활주로가 있는데 이번에 무사히 착륙한 비행선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비밀 우주 비행선과 비교가 된 미국의 X-37B도 로켓에 의해 발사되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방식으로 지구에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과 유사한 무인 우주 비행기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4개의 기밀 임무를 수행했으며 지구 궤도에서 비밀 운행을 하면서 비밀 화물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X-37B는 2010년 첫 번째 궤도 임무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적인 궤도에서 730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X-37B와 같은 초음속 우주선은 적의 위성, 우주정거장, 지상표적 또는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탐지하거나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무인 우주 비행기는 위성 발사나 수리, 물품 또는 우주 비행사 운송을 포함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X-37B를 통해 군사적인 목적을 은밀하게 수행했다면 중국도 이번 미스테리 재사용 우주선을 활용해 그 이상의 군사적인 목적을 은밀하게 수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우주 개발은 이미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달을 띄워서 가로등을 대체할 목표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인공달로 가로등을 켤 필요도 없고 어느 지역이나 깜깜한 곳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황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이라면 어떤 형태로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중국은 달의 반대편에 세계 최초로 우주선 창의 4호를 착륙시켰고 수십 년 안에 새로운 우주정거장과 달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은 우주 개발에 투자한다고 큰 수익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중국의 이러한 우주 개발 투자에 대해 일종의 과시용이라는 전략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종합적인 국력을 과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지만 더 큰 목적은 군사적인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군사적인 이유를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큰 나라이며 우주 산업에 나사만이 아니라 펜타곤과 민간 분야까지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달 탐사 등 우주 탐사 분야는 세계 연구소와 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의 GPS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 강국으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 43분 국자 위성 항법 시스템의 마지막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100억 달러, 약 11조 9천억 원을 들인 베이더우 시스템은 55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미국의 GPS보다 오차가 적다고 합니다. 일반 용어로는 GPS가 5m, 베이더우는 5에서 10m로 GPS가 더 정확하지만 군사용어로는 베이더우가 10cm, GPS는 30cm의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베이더우 시스템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이유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GPS 시스템을 통해 미국이 특정국의 GPS 접근을 통제한다면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베이더우 시스템으로 중국은 독자적인 군사 위성 항법 장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이미 중국에서 중국 내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100% 이용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중국은 시진핑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베이더우 시스템 완성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중국의 공격적인 도입 전략으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BDS가 미국의 GPS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2019년에만 34차례 위성을 발사했으며 2020년에는 약 50여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우주 궤도에 200기가 넘는 인공위성을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 100여 기의 인공위성을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을 누를 수 있는 군사 대국과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인 시진핑의 중국이 우주 개발을 통해 일거의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일에 발사하고 6일에 돌아온 미스터리 우주 왕복 비행선에 대해 전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와 착륙에 성공한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밀 비행을 시도할 것인지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으로 눈을 부라리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 감시를 철저하게 따돌리면서 비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우주 개발과 군사력 경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최고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핵 공격 및 우주 공격 버튼이 위대롭게 여겨지고 있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한숨 섞인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세계 반도체 대회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산업 관련 토론을 하는 세계대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고 중국 반도체의 혁신을 알리는 행사로 전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선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한 고통이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에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자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늘 자신만만하던 중국 업계 관계자들도 만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등 중국의 핵심 분야에 추가 공격을 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며 걱정을 공식적으로 토로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한 놈만 패던 불화살을 자신들에게도 향할 것을 예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 SMIC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수출 규제 주무 부처인 상무부에 SMIC를 규제 목록에 올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ZTE, HIK 비전 등 중국 기업 275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볼 때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퀄컴, 엔비디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같은 펜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대만 TSMC의 거래가 막히자 자국의 파운드리인 SMIC를 적극 육성 중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무원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SMIC의 주력은 14나노미터 공정이기에 SMIC 맞춤형 지원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SMIC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화웨이 역시 이러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처럼 중국 정부가 SMIC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없이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SMIC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IT 굴기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자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부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시진핑의 중국몽 중 핵심인 IT 굴기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국 반도체 업계 중 HSMC는 슈퍼루키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삼성을 잡겠다고 큰 소리 쳤던 기업입니다. 이곳은 우리 돈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자금난으로 공장 건설을 중단하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엄청난 지원은 물론 정부의 주도하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시키거나 타 기업의 특허 무단도용, 인재 빼가기 등으로 기업들의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타도를 외치던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기술력은 한국에 5년 이상 뒤처져 있죠. 그나마 중국 파운드리 산업을 대표하던 SMIC가 14나노미터 수준이었지만 이미 삼성과 TSMC는 7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중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이 되겠다던 중국의 IT 굴기가 얼마나 일장춘몽에 가까운 건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이런 중국과 달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한국은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며 이번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전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를 넘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삼성은 지난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2라인이 가동을 시작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30을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TSMC의 물량을 맡겨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주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인 파워10과 퀄컴의 차세대 5G 모뎀 칩 X60의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글로벌 기업의 물량 확보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1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택 2라인의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 저전력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VNAND,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IBM과 퀄컴, 특히 이번에는 TSMC의 주요 고객 중 한 곳이었던 엔비디아까지 수주를 따내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TSMC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직 TSMC의 세계 점유율은 삼성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TSMC의 예상 점유율은 53.9%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17.4%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3배가량 많은 거죠. 이렇게나 삼성과 TSMC 간의 점유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까지